유용한 법률 정보 알아봅니다. 이인철의 모의법정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성규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사례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실제로 법정 앞에선 부부의 이야기를 재구성했습니다. 지긋지긋한 결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라고 법정 앞에선 아내에게 판사가 이것을 권유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이혼을 고민하는데 이것을 권유했다. 한 부부의 사연을 재구성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아내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남편.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려는 듯하지만 바뀐 비밀번호에 당황합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또 내 핸드폰 뒤져요? 날 그렇게 못 믿어요? 사실 남편은 의처증으로 항상 못 아내를 믿으니까 의심했는데요. 네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누구랑 만나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젠 정말 지긋지긋해. 더 이상 못 힘들죠. 참겠어. 그래서 여기에서 뭐 나왔어요? 나하고 남자하고 문자라도 하는 거 나왔냐고요? 이게 뭘 찾았다고 큰 소리야? 솔직히 이거 안 남편이 되겠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에이 정말. 왜요? 또 때리게요? 때려요. 때리라고요. 이제 맞는 거 무섭지도 않아.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더 안 해. 이게 야 이씨. 의처증은 더욱 심해지고 아내에게 폭력을 일삼은 남편. 이제 정말 못 참아. 이혼해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나도 너 같은 여자는 더 이상 못 살아. 우리 이혼하자. 이혼해. 그렇게 며칠 뒤 결국 이혼 신청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부부. 두 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도 이혼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여자랑 못 삽니다. 의처증에 폭력까지 저도 못 살아요. 이혼하겠습니다.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려던 찰나 잠시만요. 갑자기 주저하는 아내. 왜요? 대체 무슨 이유일까? 이 사람이 한 행동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이혼해야죠. 장가도 안 간 우리 아들 이혼 가정이라고 하대받으면 그런 어쩌고 생각하시더라. 시집도 안 간 딸 이혼 가정이라고 시댁살이 자식 때문에 하면 항상. 어쩌지. 자녀 때문에. 그럼 부인은 당장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까? 판사님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지만 우리 아들 딸 아직 출가 전이라 결손 가정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잠시 시간 좀 주시겠어요? 남편분은요? 이혼시켜 주십시오. 오히려. 이 여자 이러는 거 다 속셈이 있습니다. 어허. 왜 재산 분할 더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생활이 안 어? 되네 이거는. 두 분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지만 아내분의 요청도 있고 있으니 이혼보다는 결혼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혼이요? 결혼과 이혼 그 차이는 뭘까? 스튜디오에서 만나보시죠. 아니, 의처증에 가정폭력까지 당장 뭐 이혼해야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자녀 때문에 망설이는 모습 참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뭐 조론으로 결정하는 네. 분들이 많이 있나요, 변호사님? 실제 저런 사례가 많은데요.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진행한 사건인데 네. 이제 아내가 남편의 너무 가부장적인 태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완전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 뒷바라지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소장을 딱 보내니까 남편이 그때서야 본인의 잘못을 뉘우친 거예요. 그동안 모르다가 소장이 딱 기재가 되니까. 예.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하겠다. 근데 아내가 30년 동안 서거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나는 못 믿겠다 하니까 그때 이제 조정으로 이제 판사가 제3의 이제 결론으로 네. 그러면 조정을 하면서 조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럼 조론을 하게 되면 아내가 더 이상 남편의 그런 무시에서 벗어나고 남편도 이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중간에 조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판사가 조론을 해라고 했다고 들으니까 그러면 조론과 이혼의 정확한 차이가 뭐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혼은 완전히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네. 완전 남남. 완전 남남이 예. 되는 건데 조론은 법적으로는 혼인관계 유지가 됩니다. 서류상으로도 아직 부부로 나와요. 예. 다만 각자의 삶을 산다는 점에서 이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부부로 남는데 각자 따로 사는 거면 별거 아닙니까? 그렇지. 네. 별거. 별거랑은 다른 게 네. 별거는 부부 사이가 완전히 나빠져서 일종의 이혼의 전조 증상, 전조 단계로 이제 하는 게 이제 별건데요. 예. 따로 사는 게 남남처럼. 네. 근데 조론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약간은 남아 있어요.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좀 믿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혼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이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조론과 별거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조론은 서류상에서는 부부잖아요. 네. 그럼 부부간에 지켜야 될 뭐 책임이나 의무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부는 법적으로 4가지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동거 의무인데 네. 조론은 따로 살기 때문에 동거 의무는 없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부양 의무입니다. 서로 만약에 아프게 될 경우에는 아무리 조론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간병할 의무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정조 의무가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의무가 그렇죠. 있고 네. 네 번째는 협조 의무인데 그 양가 집안의 대소사라든지 경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조론의 맞아요. 경우에도 그 경우에 챙기는 게 원칙인데 네. 다만 이것도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합의를 하면은 그 책임의 범위와 그 정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거 의무를 제외한 의무, 나머지 3가지는 지켜야 합니다만 네. 당사자들이 뭐 합의한다면 네. 몇 가지는 좀 조정할 수 있다. 네. 이제 조론을 준비하려면 네. 이제 뭔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뭐 서류라든지 어떤 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이게 그냥 구두마하지 마시고 조론 합의서라고 이렇게 이제, 조론 이제 합의서? 서면으로 확실하게 이제 합의서 뭐 서류로. 이렇게 계약서 이렇게 쓰는 네. 게 좋은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그 사생활을 이제 서로 존중하자는 게 조론의 취지잖아요. 예. 네. 그렇다면 사생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사생활은 뭐 친구를 만나고 취미생활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예.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게 허용이 되는 자 아니, 이게 굉장히 뭐 따로 사는데 뭐 그렇죠. 아닌가? 나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예민해. 때문에 서로 일정한 부분을 합의를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재산을 이제 미리 그거 어떻게 중요하죠. 분할할 것이냐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를 합의를 근데 하시고요. 구체적으로 써놨네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뭐 이제 몇 그 분의 비용 몇 같은 이렇게.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써놓는 게 중요하고요. 예. 마지막에 또 중요한 게 생활비인데요. 생활비. 특히 우리 주부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비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필요하죠. 생활비를 얼마를 언제까지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고 두 분의 서명, 날인을 하시면은 이제 합의서가 이제 작성이 되고요. 네. 이제 가끔 이제 말로만 잘하겠다 이러실 분이 계세요. 뭐 잘하겠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고 반드시 간단한 메모라든지 이렇게 합의서, 계약서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그럼 법적으로 효력이 있게 네, 그렇죠. 이게 아. 당사자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꼭 이런 걸 준비해야겠네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네. 뭐냐면요. 이 집을 이제 우리 주부님들 같은 게 받는 경우에 남편이 그래 내 집에서 당신이 살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등기까지 이전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서류를 이전받거든요. 철저히. 그리고 생활비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네. 오랫동안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양측이 다 합의를 했어요. 이제 조론 합의서까지 다 작성을 네. 했어요. 그럼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육.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혼동하시는 게 네. 이혼을 하다 하더라도 조론을 한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천륜이에요. 예. 그래서 이혼을 하던 조론을 하던 부모 자식 관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부양 의무도 있고 상속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론을 하고 나서 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좀 예전처럼 같이 살아보자 해서 재결합을 하거나 네. 안 되겠다 끝내자 확실히 이혼을 하거나 좀 이렇게 조론을 두 가지 경우에는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네. 조론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또 가능. 조론을 하면 누가 취소하자고 할까요? 누가 다시 집에 들어오려고 할까요? 나 정답 알아. 이거 100% 남자. 남자가 들어오고 싶어 맞습니다. 실무에서 하겠지. 보면은 이 남편분들이 처음에 조론해서 자유롭게 이제 산다 이렇게 힘들어요. 좋아하시는데 나중에 너무 불편하시는 거예요. 아내의 그 손길, 뒷바라지가 너무 그럼. 그리워가지고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어. 네. 내가 이제 다시 집에 들어갈게. 우리 조론 파기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데 일방적인 파기는 안 됩니다. 이게 합의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그쵸. 파기하는 건 괜찮은데 일방적인 파기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한 다음에 재결합을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이제 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조론을 고민하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론도 결국에는 행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론에서 행복한 분도 계시지만 굉장히 조론에서 불행하다, 쓸쓸하다, 고독하다. 그래서 본인과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론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인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